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요, 언젠가 깨부숴야 할 자신만의 알이 하나씩 있다고 하죠. 오늘 바로 그 알의 정체에 대해, 그리고 그걸 깨고 나오는 그 고통스럽고도 위대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영원한 고전, 데미안입니다. 이 문장 정말 유명하죠?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창시절에 책갈피에 적어두기도 하고 인생의 좌우명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데미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진 진짜 의미 혹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거예요. 태어나기 위해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마음에 품고 주인공 싱클레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데미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소설 밖으로 잠시 나와서 이 글을 쓴 작가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해요.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데미안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당시 헤세는 정말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의 광기 속에서 조국에게 배신자 취급을 받았고 아버지의 죽음 같은 개인적인 불행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정신분석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자기 안의 어두운 내면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독하게 고통스러웠던 자기 탐색의 경험이 응축돼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데미안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가서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를 만나보죠. 그를 가두고 있던 그 알, 그 껍질 속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싱클레어의 세상은요, 아주 명확하게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은 부모님의 사랑과 도덕, 예측 가능한 질서가 있는 밝은 세계,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하녀들이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나 불량배들처럼 금지되어 있지만 그래서 더 궁금하고 매혹적인 어두운 세계였죠. 어린 싱클레어는 이 양극단 사이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채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건은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사소한 거짓말에서 시작돼요. 동네 불량배 프란츠 크로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사과를 훔쳤다고 허풍을 떤 거죠. 근데 이 거짓말 하나가 빌미가 돼서 싱클레어는 크로모에게 계속 돈을 뜯기고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내면에 있던 갈등이 이제는 그의 삶을 옥죄는 현실의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 싱클레어의 단단한 껍질에 첫 번째 균열을 내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 운명처럼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 바로 막스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그냥 친구가 아니었어요. 싱클레어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가장 위험한 생각을 심어주는 존재였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서 형제를 죽인 최초의 살인자 카인, 모두가 악인이라고만 배우잖아요. 근데 데미안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카인은 남들보다 강인했기 때문에 특별한 표식을 받은 게 아닐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선과 악을 칼같이 나누던 싱클레어의 세계를 그냥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데미안이라는 등대를 잃어버린 싱클레어는요, 이제 깊은 방황의 늪에 빠집니다. 일부러 술집을 전전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자신은 내던지죠. 하지만 그럴수록 채워지는 건 없고 마음속의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 방황의 끝에서 그는 베아트리체라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소녀에게서 구원을 찾으려고 해요.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자기 안의 순수함을 되찾으려 하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완성된 그림의 얼굴은 베아트리체가 아니라 바로 데미안을 닮아 있는 거예요. 결국 그가 간절히 찾던 건 바깥의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이 혼란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어서 그는 이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데미안에게서 온 답장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문장의 뒷부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여기서 처음으로 아프락사스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게 바로 소설 전체의 핵심을 꿰뚫는 상징입니다. 그럼 아프락사스가 대체 뭘까요? 이 고대의 신은요, 선한 것과 악한 것, 신성한 것과 악마적인 것, 이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존재예요. 세상을 선과 악 둘 중 하나로 나누지 말라는 거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인간의 내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안의 어두운 부분, 추한 욕망까지도 외면하지 말고 전부 끌어안아야 비로소 완전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데미안을 통해 헤세가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심클레어는 마지막 단계로 접어듭니다. 데미안이라는 안내자에게서 배운 것들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내는 최후의 통합 과정이죠. 여기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만나요. 그녀는 싱클레어의 밝은 면이든 어두운 면이든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싱클레어를 전부 받아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치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모든 것을 품어주는 우주적인 어머니 그 자체였죠. 에바 부인을 통해서 싱클레어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긍정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싱클레어가 자기 안의 낡은 세계, 그 알을 마침내 파괴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바깥 세상 역시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파괴의 불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그는 데미안과 운명적인 마지막 만남을 갖습니다. 데미안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 대사를 통해 우리는 마침내 궁극적인 진실을 깨닫게 되죠. 아, 데미안은 단순히 바깥에 있던 다른 사람이 아니었구나. 바로 싱클레어 자기 자신의 영혼의 일부, 내면의 목소리, 또 다른 자아였구나 하고요. 그렇다면 이 100년도도 된 이야기가 왜 아직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깊이 울리는 걸까요? 싱클레어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미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남들이 정해준 밝은 세계에 안주하지 말고 너만의 길을 찾아라. 둘째, 내 안의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을 나누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나임을 인정하고 끌어안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새가 알을 깨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늘을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성장은 반드시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싱클레어가 자신을 가두던 알을 깨고 나왔듯 우리 각자에게도 깨트려야 할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낡은 가치관일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이대로가 편하다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알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